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 나이도 세월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요, 감정은 충만해도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돈, 생활, 성, 자존심, 가족. 중년의 연애는 로맨스와 현실이 늘 엇갈리는 외줄타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이정의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 이성관계에서 가장 많이 갈등이 되는 9가지 현실적인 주제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관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돈과 노후 준비 가장 큰 갈등 요인. 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말, 중장년 이성관계에서는 더 자주 들립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만큼 돈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신뢰,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얽혀있기 때문이죠. 60세 김모 씨는 55세 여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입니다. 처음엔 데이트 비용을 자연스럽게 나눴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노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각자 집은 있지만 병들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김 씨는 부담을 느꼈고 여자친구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죠. 이처럼 돈과 노후 준비 문제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공유해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중년 이후의 사랑은 삶입니다. 그 삶에는 주거, 건강, 돌봄, 상속, 심지어 장래까지 포함되니까요. 여러분은 상대와 이런 얘기를 해보셨나요? 감정에만 머물러 있진 않으셨나요? 중년의 연애는 설렘도 있지만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죠. 나이 차이 눈높이에서 오는 현실 충돌. 연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멋지게 들리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성관계에서 나이 차는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삶의 리듬과 가치관, 건강과 성욕까지도 엇갈리게 만들죠. 52세 여성 A씨는 최근 44세 남성과의 연애를 끝냈습니다. 처음엔 젊은 에너지에 매료됐고 그는 그녀의 성숙함에 끌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왜 자꾸 피곤하다고 해? 그녀는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버거워졌고 그는 점점 권태를 느꼈습니다. 이런 충돌은 결국 눈높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사랑을 해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나이 차이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조율하느냐가 중요하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없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넘기기보단 때로는 솔직한 기준을 정해보는 것도 건강한 연애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3. 외모와 자기 관리의 중요성. 중년인데 무슨 외모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성은 그 생각을 이미 눈빛 하나로 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장년의 연애에서 외모란 단순한 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태도를 말하죠. 서울에 사는 59세 박모 씨는 소개팅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고 옷에 음식 자국이 묻어 있는 걸 본 순간 박 씨는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53세 여성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입에서 담배 냄새와 무관심이 풍기면 싫어요. 중년의 외모는 나는 아직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깨끗한 손톱, 단정한 옷차림, 건강한 피부와 향기, 이 모든 게 이성에게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 연애의 시작점이자 유지 조건이 되죠.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이성에게 어떤 인상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기 관리는 곧 자존감입니다. 중년의 연애일수록 그 자존감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남성의 자신감, 여성의 자존심이 주는 매력. 중장년 연애에서 가장 섹시한 건 놀랍게도 육체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남성의 자신감, 여성의 자존심이 바로 그 태도를 만들어내죠. 자신감 있는 남성은 여유롭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주차를 도와줄 때, 약속 시간을 지킬 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여성에게는 설렘으로 다가오죠. 반대로 자존심을 가진 여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아해도 매달리지 않고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이 곁에 있으면 남성은 도전 의식을 느낍니다. 이 여자는 다르다는 마음이 들죠. 이처럼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성적 매력은 말로 하지 않아도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감과 자존심이라는 무형의 섹시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런 태도를 느끼시나요? 혹은 상대에게서 그런 매력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매력, 그것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5. 관심과 인정이 오가는 연애의 교환 법칙. 중장년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당신을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시선입니다. 관심과 인정, 이 두 가지가 오갈 때 연애는 깊어지고 관계는 성숙해집니다. 56세 이모 씨는 상대에게 자꾸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누구랑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투와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50세 여성은 매일 상대의 작은 성취에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일하셨네요. 이 말 한마디에 남성은 자존감이 채워졌고 그녀에게 더 애정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교환입니다. 관심을 주면 인정이 돌아오고 인정을 주면 더 큰 신뢰가 따라옵니다. 관계란 결국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그 진심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환 법칙을 잘 쓰고 계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는 것도 관계를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혼 대신 동거. 재산 분리에 민감한 문제. 결혼은 부담스럽고 동거는 편하지만 내 재산은 괜찮을까? 요즘 중장년 사이에서 동거가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돈과 재산입니다. 62세 여성 B 씨는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문제는 진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동거 초반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고마워했던 그가 몇 년 지나자 이 집에도 내 몫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 시작했죠. 결국 B 씨는 법률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감정은 공유해도 재산은 분리하라는 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동거는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은 계약 없이 쌓인 정의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없고 감정의 책임만 남죠. 그래서 더더욱 시작 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분담, 재산 보호, 건강 문제와 돌봄까지. 사랑은 하되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동거의 자유로움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7. 생활비 분담 현실적인 합의의 필요성. 연애는 마음으로 하지만 살아가는 건 현실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이성관계에서는 생활비라는 민감한 주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리트머스지가 되곤 하죠.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당신이네요. 처음엔 이 말들이 참 설렜지만 관계가 깊어지며 누가 더 냈다, 안 냈다가 서운함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남성은 54세 연인과 3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외식, 여행, 기념일 등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퇴가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간 건 아닐까? 상대는 말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이런 오해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지만 함께하는 삶은 분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활비처럼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비용은 명확한 합의 없이는 오해와 피로를 낳죠. 여러분은 지금의 연인과 생활비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셨나요? 적절한 분담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8. 성생활, 중장년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장년의 연애에서 성은 여전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육체가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경기도에 사는 58세 남성은 말합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남자로 봐줄 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 속엔 단순한 욕망을 넘는 존재에 대한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55세 여성은 말합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안이에요. 그게 꼭 격정적이지 않아도 좋고요. 중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기보다는 섬세하고 배려 깊은 접촉으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이전보다 더 진하게 스며드는 시간이죠. 또한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호르몬, 수면, 정서 안정 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중장년의 성생활이 우울감 감소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여러분은 지금의 연인과 그런 친밀함을 나누고 계신가요? 성은 욕망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9. 사회적 위치와 파트너 선택의 심리.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중장년 연애에서 특히 사회적 위치는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자신보다 너무 높은 직업, 너무 낮은 경제력, 혹은 지나치게 다른 삶의 배경은 처음엔 매력처럼 느껴지다가도 결국 불안과 거리감의 원인이 되곤 하죠. 서울에 사는 55세 여성은 자신보다 10살 연하의 수입이 적은 남성과 연애 중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 만나냐는 시선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61세 남성은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의 내면은 스스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조건은 마음보다 먼저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건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내면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평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은 조건이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연애는 더 성숙하고 더 깊고 어쩌면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려할 것도 많아집니다. 돈, 건강, 성생활, 가치관, 생활 방식까지. 이제는 감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시간들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갈등은 예상보다 가까이 있고 해결은 생각보다 솔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진짜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대화이고 조건이 아니라 존중이며 설렘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볍게 안아줄 수 있는 연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은 꽤 괜찮은 것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